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시작. 예, 파동과 입자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전반부에서 그 기체 분자라든가 원자라든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입자로 해석해서 전자가 막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원자가 막 떨고 있으니까 온도에 따라 떠는 정도가 증가하니까 사이즈가 되게 작은 입자가 가다가 탕 부딪혀서 충돌 시간이 어떻게 되고 그게 저항이 발생하고 이런 걸 배웠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입자라는 관점이거든요. 입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 원자가 그렇게 빽빽하게 있는데 어떻게 전자가 그 사이를 비집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을까 이런 궁금한 점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자가 그 갇혀 있는 상태가 금속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전자가 갇혀 있구나. 그럼 그 안에 전자는 어떤 상태일까? 다 입자로 해석했는데 여기 이거를 정확히 설명하는 게 이제 어떤 거는 반도체고 어떤 거는 금속이고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푼 그 학문적 바탕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될 수 있고 이게 금속이 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원자 오비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계산해서 얘는 반도체가 될 거다. 얘는 금속이 될 거다. 그리고 새로운 물질이 나왔을 때에도 얘는 무슨 반도체이다. 금속이다. 다 양자역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다 그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입자를 파동으로 설명하는 방법 혹은 파동을 입자로 생각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빛이란 것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나 입자라는 얘기 이런 것들을 파동이냐 입자냐라는 그 논의가 우리가 반도체를 이해하고 그다음 금속을 이해하는데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제목이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웰이라는 것은 우물이거든요. 포텐셜 웰이라는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우물에 갇혀 있는 전자라는 개념으로 금속에 굉장히 많은 금속들이 거기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전자들이 거기 갇혀 있다. 그 컵에 물을 부어서 우리 보관하고 있듯이 금속에 전자가 찰랑찰랑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텐셜 웰에 갇혀 있는 전자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금속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제목이 사실은 굉장히 너무 진지합니다. 너무 진지해서 우리가 제목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제가 딱 체크하면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 보면 되게 좀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일반 물리 배웠을 때 제일 뒷부분 내용들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안 배웠던 그런 수식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그 미적분학에 미분 방정식 푸는 것도 여기 나오거든요. 편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 혹시 배웠습니까, 여러분? 그 미적분학 때 배웠나요? 편미분 방정식? 아니면 공업 수학생을 배웠나요? 배웠어요? 네. 약간 했는데 이런 거에 보면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것도 나오고 터널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수소 원자 모델 나오고 수소 분자 고체 이론 나오고 반도체까지 연결되는데 얘가 어떻게 연결될까라는 걸 이해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물성전자공학에서 목적하는 물성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상태 밀도 함수다. 그 페르미 레벨과 열 방출이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래도 차근차근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얘기를 이 빛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빛인데 라이트. 자, 라이트인데 여러분 전자기학을 배우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 배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간고사 때 이제 홀 이펙트 할 때 홀 전압이 이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폭을 곱을 한 게 홀 전압이 되는데 그 사실은 전자기에서 전기장에다가 길이를 곱을 하면 전이다. 라는 거기서 이제 사실은 사용된 거거든요. 사용된 건데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 그랬을 때 여러분 EM 웨이브라고 표현합니다. 일렉트릭 필드하고 다 마그네틱 필드하고 얘가 하늘에서 이제 여러분 막스웰 방정식 배웠죠, 그죠? 배웠는데 첫 번째 식이 뭐죠, 여러분? 첫 번째 식이 뭐죠? 다이버전스의 D는 로 F다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이거는 배운 다이버전스 이 같은 얘기인데 입실론 분의 로다 이거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라고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에 라운드 T다 이것도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컬 H는 J 플러스 라운드 D에 라운드 T다 이것도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D가 입실론 제로의 E에 플러스 P다 혹은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R의 E다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막스웰 방정식에서 이제 배웠던 개념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의미는 전기장에 이렇게 이게 발산하는 거죠. 전기장이 발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산하고 있더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차지더라 라는 게 이제 이것의 의미거든요. 다이버전스 E는 전기장이 발산해서 나오는데 그걸 따라가 보니까 중심에 차지가 있더라 라는 얘기고, 자기장은 자기장이 발산해 나오는데 그 중심을 발산하는 중심을 따라가 보니까 N과 S 같이 있어 가지고 캔슬이 돼서 0이더라 라는 게 두 번째 식이고, 세 번째 식은 얘가 전기장이 이렇게 도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요 중심에 이렇게 요 중심을 보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바뀌더라. 그러니까 전기장이 돌고 있는 거는 요 중심을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구나 해서 이제 이 중심을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더라. 그 다음에 얘는 컬 H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중심을 따라가 보니까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바뀌더라. 라는 결국은 얘는 3차원적인 포인트에서 나오는 소스에 관한 얘기고, 얘도 3차원적인 포인트에서 나오는 자기장에 대한 소스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이렇게 라인의 주위에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컬이 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회전하고 있는 것에 중심을 보니까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더라. 얘는 자기장은 중심에 전류가 흐르거나 혹은 전기장이 변하더라 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전자기학에서 자세히 배우는 하나하나 문제를 가지고 배우는 어떤 핵심적 컨셉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마지막 거 컬 H는 라운드 D에 라운드 T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기장이 변하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요 식하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식을 보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더라 라는 거라서, 이거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주위에 공간적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기장이 바뀌면 주위에 자기장 생기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주위에 전기장 생기고, 전기장이 또 시간에 따라 변하면 그 주위에 또 자기장 생기고, 이래야 공간적으로 쫙 퍼져나가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웨이브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다라 그랬을 때 이게 공간적으로 쫙 퍼져나가서 이 필드가 예를 들면 이 제로의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 필드가 제가 이 필드가 AY 이렇게 표현해서 이 필드가 사인으로 표현할게요. 사인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Y 방향, AY 방향, 그 다음에 AG 방향, AX 방향인데 이렇게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세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X 방향으로 이렇게 Y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전기장이 세기에 결정이 되거든요. 요 얘기는 뭐냐면 빈 공간에 여기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옮겨 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여기 힘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QE니까 플러스 여기다가 빈 공간에 이런 전기장이 여기 생성돼 있으면 차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여기 시간에 따라 확 변하기 때문에 요 자기장이 여기 수직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수직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G 방향으로 생기는데 요거는 우리가 BG B 방향으로 B 필드는 BG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진행은 이 X 방향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자기장이 이 방향이고 진행이 이렇게 날아가는 방향입니다. 이게 EM 웨이브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 빈 공간에 하늘에 이렇게 날아간다고 생각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번. X 방향 이렇게 전기장이 왔다 갔다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 자기장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 얼굴 막 쏘여지고 있어요. 쏘여지고 있는데 그 바깥에 여러분 그 휴대폰 들고 있으면 지금은 다 숨어 있지만 옛날 휴대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휴대폰. 옛날에는 이 안테나 뺐거든요. 좀 빼가지고 했는데 지금 안테나 다 들어가 있죠. 인테나 그러던데 옛날에 안테나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휴대폰 이렇게 무전기처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봤죠, 여러분, 그죠? 그 무전기가 나무로 되어 있던가요? 무전기 안테나가 나무로 되어 있던가요? 뭐로 되어 있던가요? 금속으로 되어 있죠. 자,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를 보면 안테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금속입니다. 안테나를 플라스틱으로 하는 경우는 못 봤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금속으로 하죠? 전기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그 막대기 되어 있는데 얘를 휴대폰 들고 있을 때 얘를 안테나 뺐어요. 들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거를 갖다 대야지 얘가 전기가 흐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지금 화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일단 볼펜 들고 있죠, 그죠?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들고 있어야지 내가 소리가 좀 잘 나올 것 같다. 한번 해볼래요,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전기장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장은 이 방향이 아니겠죠, 그죠? 이 방향도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전기장 방향으로 안테나가 이렇게 돼 있어야지 얘를 전기장에 싹 들어가면 여기에 전기장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차저가 왔다 갔다 흐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 흐르는데 이 속에 뭐가 되어 있냐면 요거를 전자회로로 얘를 전자회로로 이걸 바꾸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얘를 전류 입력으로 해서 전류 암페어가 일로 흘렀다가 I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 하는 거를 증폭해서 여기 신호를 증폭하고 해서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전자기파가 웨이브 형태로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 안테나 이런 안테나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이런 안테나 본 적 있습니까?
집 옛날 집에 가보면 TV 위에 이런 안테나도 있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안테나 본 적 있습니까? 자, 이런 안테나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 이거는 막대기로 해서 이 방향이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얘는 어느 방향에 돼야 될 것 같아요, 저거? 얘는 딱 보니까 저기에서 중간에 자기장이 이렇게 샥샥 바뀌면 여기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식의 안테나는 저 자기장에 관한 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전류가 유도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TV 안테나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또 누가 내다겠죠? 그리진 않았는데 야, 역시 AI는 다르다, 그죠? 제가 뭘 얘기할지 다 아는 것 같다. 이런 안테나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안테나 보면 그럼 얘는 느낌에 뭐를 탐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기장인가요, 자기장인가요? 얘 전기장이겠죠. 얘도 지금 대나무로 만든다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탐지하는 거거든요. 탐지하고 이 방향이니까 저 위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웨이브의 진행 방향은 이 안테나의 이 방향으로 축 방향이 될 거고 전기장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남산 꼭대기에 이런 안테나가 있어요. 자, 이런 안테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만약 휴대폰에 이렇게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기 산 위에 막대기가 쫙 서 있고 저기 안테나다 그러면서 내가 휴대폰 들고 있어요. 딱 들고 있으면 휴대폰 안테나는 어느 방향에 돼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될까요? 누워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 안테나하고 이 안테나. 왠지 중간에 뭔가 전자기파가 웨이브 형태로 온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여기 전기장이 막 바뀌어요. 그럼 주위에 뭐가 생깁니까? 전기장이 바뀌면 전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흘러요. 이렇게 흐르면 요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얘가 들락날락해요. 얘가 막 바뀌어요. 이거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이 바뀌면 아까 컬 E에 마이너스 라운드 H, B에 라운드 T가 돼 있으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바뀌어요. 축 방향이 바뀌면 얘가 도니까 여기 전기장이 바뀌겠죠, 이렇게. 전기장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장이 바뀌면 일단 자기장이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장이 바뀌면 또 전기장이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장이 바뀌면 둘러싸서 또 전기장이 바뀝니다. 자기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자기장, 전기장, 이걸 또 감싸는 전기장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전기장이니까 여기 이 방향이 결국 뭐냐면 처음에 전기장을 만들어낼 때 방향하고 이 전기장 받는 방향이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이 전파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제 웨이브가 쫙 날아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차지가 있으면 공중에 띄워놓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왔다 갔다 할 거고 여러분 그 강한 전자기파가 있으면 머릿속에 가까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 그 이온이 있죠. 이온이 있으니까 강한 전자기파가 있으면 머릿속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금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이온들이 칼슘도 칼륨, 여러분 먹었던 비타민들도 다 이 전파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 전자기파는 어떤 파동의 형태고, 그리고 이제 빛도 이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보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적외선 IR이라는 거는 여러분 맥반석 찜질방에서 이렇게 맥반석 무슨 찜질방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맥반석에서 나오는 몸에 뜨끈뜨끈 계란도 익히고 하는 것들이 다 전자기파거든요. 파입니다. 파동.
파동인데 이러한 거를 빛을 이제 웨이브로 보는 거하고 얘를 보니까 이제 빛이 에너지가 커지면 이제 일종의 입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포톤. 그래서 빛은 빛인데 포톤으로 얘기할 때는 입자로 보는 거고 라이트 웨이브라 그럴 때는 파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전기장, 자기장을 생각하듯이 그 다음에 이거를 에너지 클 때 입자로 딱 보는 경우가 이제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가 입자도 되고 파동이 되는구나 라는 건데 이제 파동이라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실험에서 나온 특징하고 포톤이라는 거의 특징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에다가 빛을 쪼였습니다. 이렇게 빛을 딱 쪼이니까 이제 빛을 쪼이면 빛 에너지가 있거든요. 빛 에너지가 있는데 이 금속 속에는 뭐가 여러분 들어 있습니까? 전자가 가득 들어 있죠, 그죠? 컵 속에 물이 들어 있듯이 금속 속에 전자가 딱 들어 있습니다. 딱 들어 있는데 컵과 똑같이 어떤 에너지 상태에서 이렇게 전자가 갇혀 있거든요. 이게 에너지 속에 전자가 찰랑찰랑 갇혀 있는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컵에 물이 담기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때 이제 에너지가 있는 빛을 딱 쪼이면 여기 전자가 탁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탁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웨이브를 줘서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전자를 생각해 보면 빛을 줘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효과를 우리가 광에 의한 전자가 나온다 그래서 광전 효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빛을 쪼였더니 전자가 튀어나왔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전자는 입자구나.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구나. 그러면 파동으로 해석해서 전자를 튀어나올 때 여러분 생각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시간이 좀 덜 걸릴 것 같아요? 빛이 파동이라면. 빛을 딱 쪼였는데 빛이 파동이라면 얘를 에너지를 딱 줘서 전자 탁 튀어나와요. 그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왠지 파동으로 하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빛을 금속에다가 딱 쪼였더니 빛을 쪼이는 순간 전자가 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동을 주면 뭐 에너지파, 만화에 나오는 에너지파 쫙 해가지고 하면 금방 안 튀어나오잖아요. 쫙 점점 뜨거워지더니 펑 터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게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웨이브로 생각했을 때 주울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늘어나서 탁 튀어나오는 흡수하는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빛을 딱 쪼이자마자 팍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니까 이 빛도 어떤 에너지구나. 에너지가 입자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빛을 쪼였더니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금방 인스턴테니어스리 튀어나오더라. 바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더라. 빛도 어떤 알갱이가 있는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빨주노초 파란보 가운데 이제 무지갯빛 색깔이 있잖아요. 있는데 금속에 빛을 딱 쪼였더니 강한 빨간색 빛을 쪼였더니 아주 밝은 빨간색 빨강하고 어두운 파란색 빛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 밝은 빨강하고 어두운 파란색하고 에너지가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느낌에 아주 밝은 눈이 부셔요. 이제 아주 밝은 빨간색 하고 좀 어두운 파란색하고 에너지가 여러분 느낌에 에너지가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밝은 빨강이 큰 것 같잖아요, 그죠? 밝은 빨강이 크고 에너지가 너무 뜨끈뜨끈하다, 크다 이런데 파르스름한 파란색에 어두운 파란색은 에너지가 적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속에다가 이걸 쪼였거든요. 밝은 빨강을 탁 했더니 전자가 탁 안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근데 어두운 파란색을 딱 쪼였더니 전자가 탁 튀어나와요. 그럼 딱 생각에 여기 갇혀있는 금속 속에 갇혀있는 전자에 파란색 어두운 거를 딱 조이면 전자가 탁 튀어나오고
밝은 빨간색을 탁 조이면 덜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얘 어두운 파란색은 에너지는 하나하나를, 전자를 빼낼 만큼 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신에 하나하나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개수가 적은 모양이다. 그 다음에 밝은 빨강은 하나의 개수는 많은데, 포톤의 개수는 많은데, 이게 하나하나가 에너지가 작구나. 그래서 하나도 안 튀어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금속에다가 빛을 쪼였을 때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두 가지. 밝은 파장이 긴 빛은 전자를 못 튀어나오게 하고, 대신에 어두운 파장이 짧은 파란색 빛은 전자를 탁 튀어나오게 하고, 어두운.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딱 조였더니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탁 튀어나오고,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게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빛도 파동과 그다음에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자를 딱 보니까 일렉트론이잖아요, 그죠? 일렉트론을 딱 보니까 얘는 입자로 우리가 다 해석했잖아요, 그죠? 입자로 해석했는데, 전자를 얘를 가속을 시키니까 전자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구멍을 이제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이제 이런 식의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필라멘트에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이렇게 뚫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슬릿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속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여기 전자가 튀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전자가 날아가게 만들었거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걸어 놓고 얘를 뜨끈뜨끈하게 가열을 하면 열전자가 나옵니다. 열전자가 이 가열을 하면 열전자가 나오는데, 열전자가 튀어나왔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다 걸어주면 이 전자가 쭉 날아가서 가속이 되어서 여기 구멍을 통과하거든요. 통과하면 참 이 전자한테 시련을 주는 거죠. 뭐냐면 여기 구멍을 해놓고 여기 뒤에다가 뭘 해놓냐면 스크린을 놓습니다. 형광판을 놓습니다. 그래놓고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전자가 가야 되잖아요. 가면 요 뒤에 구멍이 있고 일로 통과해서 이래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해서 이래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얘가 입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자가 딱 생겼을 때 일로 가거나 일로 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여기로 딱 가면 그 다음에 여기로 뭐 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여기로 또 가겠죠, 그죠? 근데 입자라면 이거는 그냥 요 뒤에 생기는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입자면? 그냥 입자면 확률적으로 2분의 1 전체 다 흩어지고 또 2분의 1 다 흩어지니까 확률적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겠죠, 그죠? 골고루 퍼지는데 얘를 이제 전자를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요 형광 이미지를 보니까 밝고 어두운 이미지가 여기가 밝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밝고, 여기 밝고, 그 다음에 밝고, 이런 이미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체가 이런 진공 속에 있어야지 이제 전자가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를 우리가 지금까지 입자로 생각했고 전반부에 얘가 기체 분자 날아가듯이 전기장에서 날아가는 거를 설명했는데, 얘를 입자로 생각하고 날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확률적으로 균일한 밝기의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심은 밝고 그 다음 또 밝고 그 다음 밝고 이렇게 특정한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파동일 때 보강간섭, 소멸간섭 이런 웨이브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자가 실컷 입자로 생각해서 일렉트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이걸 일렉트론을 가속을 시키니까 이 가속시킨 에너지가 우리가 EV가 가속된 에너지거든요. 가속된 에너지인데 이게 EM분의 P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가 됐는데, 여기에서
보강 간섭, 소멸 간섭, 보강 간섭, 소멸 간섭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웨이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자가 이렇게 간 경로하고 여기에서 밑에 간 경로하고 요 둘 사이에 경로차가 있잖아요. 길이 차 여기서 간 거하고 여기 간 경로차가 있는데 이게 파장의 반파장의 파장의 정수배냐, 파장의 홀수 2분의 한 것이 이제 홀수배냐에 따라서 이게 보강 우리 소멸이 생기는데 꼭 이 파장이 주어져 있는 웨이브로 형성이 되는데 이 파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봤더니 에너지를 입자로 생각해서 가속된 에너지를 전부 운동회로 바꿨다 생각하고 P는 루트 EM EV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람다를 구해 보니까 이 람다가 알고 봤더니 이 P에다가 어떤 상수로 나눠진 것으로 상수에다가 P로 나눠진 것으로 결정이 되더라라는 실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로 생각해서 전압으로 가속했더니 운동에너지 생겼고 그 운동에너지의 이 운동량이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 파동으로 생각했더니 이 람다가 이 운동량 분의 h로 정의된 어떠한 미지의 상수로 정의되어 있는 파동으로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도 이런 그 웨이브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드브로이의 물질파라 그럽니다. 물질파라 그러고 파장은 이렇게 주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에 이 두 개가 그러면 이제 다 혼돈의 시간이죠. 빛도 웨이브로 생각했었는데 입자고, 그 다음에 전자도 입자로 생각했는데 파동이고, 파동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 고체 우리 금속이 있을 때 그 안에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을 때 입자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파동으로 이렇게 보강 소멸 간섭으로 안에 쫙 퍼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입자와 우리가 그 이 파동의 특정한 그런 상황이 두 개가 듀얼리티, 이중성, 이 이제 이 그 양자역학적 해석하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고 소리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여러분 사실 내용은 일반 물리 이런 데서도 좀 봤던 내용일 겁니다 아마. 그죠? 한번 읽어볼래요? 소리 읽어볼래요 한번? 브락스 로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잠 깨는 타임으로 생각해서 시작.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예. 자, 그러면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는 빛을 입자로 생각하는 하나의 좋은 실험이죠. 그 증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금방 나오더라. 그리고 밝은 빨간색은 안 나오는데 어두운 파란색은 나오더라. 그게 이제 빛을 입자로 생각한 예가 되고, 빛은 우리가 브락스 로우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또 차근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빛을 양자화된 포톤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을 실험으로 보면 이 소리나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좀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시가 복잡죠, 그죠? 네, 복잡한데 컴퓨터 스캐터링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빛을 이렇게 조이니까요. 빛을 딱 조이니까 이제 여기에 그 여러분 연필심 같은 거 그래파이트 있죠. 연필심이 전기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파이트 속에도 전자가 많이 들어 있겠죠, 그죠? 들어 있는데 빛을 딱 조이니까 여기에
빛이 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휘어지면서 파바 뉴가 주파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요 얘를 HC 람다에서 HC 람다 프라임 바뀌고 여기에 전자가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콤프톤 실험이라는 게 보니까 빛을 이 탄소 막대에다가 딱 쪼였더니 이 빛이 휘어지면서 파장이 딱 달라지더라. 파장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전자가 탁 튀어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한 게 콤프톤 실험이라 그러는데 제 빛 알갱이로 얘가 어떤 그 당구공처럼 생각해서 얘도 입자처럼 해석을 하면 희한하게 요 각도 같은 것들이 다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다 해석이 되어서 이 콤프톤 실험을 입사된 광자가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전자와 충돌해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특정한 각도, 그 다음에 휘어지면서 파장이 늘어나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그 정도를 이제 비교해 보니까 이 당구공이 부딪혀서 각도가 운동 에너지하고 운동량이 바뀌는 이런 식에 의해서 해석이 되더라라는 것도 이제 빛을 입자로 본 실험입니다. 자,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읽어볼래요? 한번 요새가 시작. 자, 빛을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는 거는 들어봤죠, 그죠? 뭐 블랙바디가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검은색인데 검은색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검은색 특징이 빛을 다 흡수하잖아요, 그죠? 빛을 다 흡수하면 걔가 영원히 흡수하고 있을까요? 영원히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다 내놓겠죠, 그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오고가 100%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요거를 빛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 온도하고 나오는 빛의 관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늘에 별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 별의 색깔이 있죠, 여러분. 하늘에 별이 있는데 뭐 적색 거성이 있고, 뭐 백색 외성이 있고, 별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보면 하늘의 천문학자들이 딱 보고 하늘의 별을 보니까 빨간색 별도 있고, 파란색 별도 있고, 그게 점이 하나 딱 돼 있으니까 그 점으로부터 에너지가 쫙 방출되는 상황이 이런 우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는 상황과 사실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가지고 온도 T, 별의 온도를 가지고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비교해 보니까 그 온도의 사성이 비례하더라라는 것을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10배 증가하면 이 에너지는 만 배 증가해서 쫙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나오는 거를 색깔이 달라지더라. 그 색깔이 파란색 별이 이제 에너지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빛에 대한 거를 별의 별빛을 보고 이제 이거를 나오는 파장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빛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분포를 이제 요 색깔에 따라서 요 정도의 분포가 나오는데 이 분포가 실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라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뭐냐면 파장이 짧을수록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별빛이 있으면 파장이 짧을수록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파장이 짧아질 때 증가하다가 이렇게 빛이 나오는 정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고전적으로는 파장이 짧을 때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그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크기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같은 공간에 많이 들어가겠죠.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뭡니까?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파장이 길면 이게 딱 걸려서 못 들어가죠, 여러분. 길어지면 딱 못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파장이 짧아질수록 작은 구멍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나오는 것도 짧은 파장이 많이 나와야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별빛을 보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계속 안 나오고 이게 가다가 다시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파동으로 해석하면 안 되네. 왜냐하면
해석하면 빛이 에너지 들어갈 때 짧은 게 무한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얘가 짧은 게 무한히 못 들어가고 도로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파동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이거를 수식을 다 유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클래시컬하게는 이 나오는 빛이 I 람다가 람다 4성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람다가 짧아질 때 얘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흑체 복사 곡선을 보면 이렇게 람다 도로 짧아지는 걸 보고 아 얘도 입자가 되어야지 얘가 그 빛을 해석이 된다. 그래서 빛을 양자화된 포톤으로 해석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빛을 양자화된 입자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빛을 이제 웨이브로 보는 거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그 파동의 간섭, 보강 간섭과 소멸 간섭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와 웨이브를 같이 보는 걸 보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파티클 읽어볼래요? 시작. 자,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 오브 네이처 되는데 전자가 이제 입자였는데 이제 이것도 알고 봤더니 이제 파장을 가진 파동이더라라는 설명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했던 그 요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러분 그 수업 교재처럼 이런 일렉트론 빔을 이랬을 때 이렇게 이런 간섭 무늬가 이렇게 쫙 나타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전자했을 때 간섭 무늬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자와 파동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물질 속에 있는 전자가 실제 어떤 때는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아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거든요. 자, 제가 그냥 스케치만 했습니다. 스케치만 하고 요 상태에서 이제 조금 그룹 활동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예, 그룹 활동 해봅시다. 아마 점심 먹고 오늘 많이 지칠 텐데 오늘은 좀 시험시험 그냥 편하게 내용과 좀 상관이 없는 그룹 활동을 해볼까 하는데 저기 그룹 활동에 요 소리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네, 오늘은 가볍게 얘기를 한다 생각하고요. 이게 후반부 사실 주제가 되게 무겁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제대로 다 배운다 그러면 물리과에서 뭐 1년 배우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약간 스케치하면서 자세히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약간 스케치하는 거 섞어서 하는데 제목 보면 양자역학이고요. 두 번째 보면 고체 이론입니다. 고체 이론인데 여기 포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냥 무시무시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이 뒤에다가 지난번 기출문제 이걸 붙여놨거든요. 붙여놨는데 이런 객관식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 중간을 딱 치고 나니까 내용은 몰라도 형식은 좀 비슷하구나라는 느낌 들죠, 그죠? 드는데 지난번 7문제 냈는데 이번에 왜 8문제 냈냐, 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둔 상태에서 지금부터 15분 정도 편하게 오늘은 진짜 편하게 그냥 시험 찾는 거하고 가볍게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여러분. 네. 자, 조별로 하고 오늘 안 온 사람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안 온 사람이 있으면 다른 조에 가서 하면 돼요. 다른 조에 가서.
시험이 어떻게 어려워서 침울한가요, 지금? 침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편하게, 이게 아직 그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다 비슷해요. 예. 시험 문제 많이 어려웠죠? 네네. 다 비슷하니까. 시험 문제 많이 어려웠죠? 아니 네? 잘못 풀었어. 괜찮아요. 시험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할. 시험이 많이 어려웠죠? 네. 아유, 쉬웠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라고요? 근데 점수는 언제 나와요? 점수 아마 이번 주 내로 나올 것 같아요. 답안지 올려놓은 거 봤죠? 네. 채점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험이 전부가 아니니까 일단 활동을 해. 맞습니다. 시험 많이 어려웠죠. 제가 영어 근데 제가 갑자기 해서 챗GPT라는 거 있거든요. 그 도움이 근데 번역이 그렇게 잘 돼 있던데. 맞아. 문제는 어려웠죠. 근데. 약간 어렵던 것 같습니다. 문제 많이 어려웠죠. 근데 시험이 전부 아니니까. 이 빠졌다. 시험이 어려웠죠, 그죠? 시험 시간 좀 줄여주든가. 시험 시간대로 어느 게 적당해요? 30분 더. 제가 그러면 고려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을 따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조사를 해보고 시간이 되는지 보고 다음번에 시간. 많이 어려웠죠? 저는 어려웠어요. 네? 저는 어려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뭔가 나는데 잘 안 나와요. 하고 싶은 말이 잘 안 나와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서술형. 예? 서술형. 서술형 할 때. 너무 읽을 게 많죠?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객관식이 아니죠, 완전히. 예. 가거나 딴거 쓰면 돼요. 문제 많이 어려웠죠? 그래. 수업은 너무 재밌는데 시험은 꽝이에요. 시험이 전부가 아니고 다 비슷해요. 예. 시간이 좀 부족하죠. 질문했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쉽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한테 질문해서 제가 답 올려놨잖아요. 아, 네. 그 답, 그 정도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 별개로 약간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 많이 어려웠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어려웠죠, 그죠? 문제가 어려웠죠. 중간 시험 다 비슷해, 다 비슷하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시험 볼 때 그 교수님께서는 일정 있으셔서 못 오셨고 조교분들이랑 오셨잖아요. 네. 감독관 네. 근데 분명히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다지선다 문제는 다지선다라고 그 문제 적어준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다지선다라고 안 써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다지선다라고 안 써 있는데 답이 두 개인 것 같은 거예요. 아, 느낌에. 그래가지고 누구처럼 뭐가 다르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올려주시는 이래서 다르구나. 아, 헷갈렸다 이거죠. 다 전부 다 두 개씩. 아, 다 두 개씩 좀. 심지어 하나는 답이 두 개를 고르시오라고 교수님께 써주셨는데 그건 한 개였죠, 그죠? 그것도 답이 그러니까 그 한 문제인데 그것도 답이 두 개인데 답이 두 개가 맞는데 왜 두 개지 하면서 계속 혼자 시험 시간에 해내는 거. 그래요. 아유, 고생했습니다. 그 얘기 하던 얘기 해요. 예. 됐어요. 시험 칠 때 시간은 많이 부족했죠. 저희들 크네. 그 표준 정과네요. 그 영어가 더 편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외국에 있었나요? 아, 세부 분야로 나눠 들어가서
오늘은 네 사람 좀 조용하네요. 네? 왜 좀? 다 썼어요. 시험 시간이 좀 더 늘어나면 좋긴 하겠죠, 그죠? 시험 시간이 좀 늘어나면 좋겠죠. 조금만 더 늘어나면 한 15분? 네? 적당한 것 같아요. 같은 문제. 적당히 지금 시간이요? 시험 말하는 거예요. 시험. 네, 시험 시간. 그래. 다음에 시험 시간 좀 늘어나면 좋겠죠. 네, 실험 시간. 시험 시간. 시험 시간이요? 네. 아니, 시험 시간은 충분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이 늘어난다고 네, 그래요? 그래도 조금 헷갈리는 걸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헷갈리는 고민하면 보통 더 이게 보니까 더 헷갈리던가요? 객관식이 너무 헷갈려. 답을 보니까 그렇구나 이래 알겠던가요? 혹시 평균은 어느 정도 돼요? 예전에 아직 채점 100 끝났거든요. 네. 평균 예전에 절반 정도? 절반 정도. 근데 예전에 어느 정도였어요? 객관식 중에 다 절반 정도. 절반이면 잘한. 50점이 평균이라는 거죠? 100점 만점. 평균보다 낮아요. 50점보다 낮아요. 40 몇 점. 40 몇 점. 네? 너무 부족한데? 제 생각보다 확률이 높은데 왜 이렇게 잘해? 수수령 날라갔으면 끝날 거.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이제 조금 잘한 쪽의 평균. 상위 30%, 40점이면 상위 한 상위 평균은 상위. 50점 넘으면 잘한 거고. 100점 만점. 100점 만점이요.
문제가 어려웠죠, 그죠? 문제가 어려웠죠. 아직 공부를 별로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점. 기말고사 문제는 어떤 것 같아요? 보니까. 기말고사 문제는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렇죠. 내용 모르죠. 내용 모르죠. 어려운 시험지도 지난 반도체 공학 배웠잖아요, 그죠? 그때 안 배웠, 그때 물성했던 것 같아요. 전기전자 재료 하다가 제가 아버지께서 그 건강상 문제 때문에 잠깐 중지가 돼서 아, 그랬었나요? 아, 그 지난번 수업 들었다는 제 생각을 자꾸 하게. 아, 그럼 처음 이제 수강을 처음 하는 건가요? 그러네요. 사실 하나, 둘, 셋. MZ들 사진 찍는 방법 알려드려도 됩니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요새 MZ들은 정수리샷을 찍습니다. 정수리 잘 찍는다고요? 어떻게 뭘 찍는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해주세요. 저 팔이 짧아가지고. 한번 찍어봐요. 뭐 어떻게 찍는데요? MZ샷이 뭐지? 정수리를 왜 찍어요? 아 이게 뭔가 일반적으로 이게 너무 일반적이니까 독특하게 MZ들이 머리가 보이게? 네. 처음 알았다. 이거 대신 다들 보면 안 돼요. 그냥 다들. 아, 보면 안 되고. 네. 아, 그렇구나. 어쨌든. 좀 잘 안 지켰는데요? 이게 MG구나. MZ들 사이에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자리에 있죠, 그죠? 자리에 오늘은 자기 조 사진을 좀 찍어주기 바랍니다. 자기 사진 찍어서 오늘 끝나거나 제출해 줄래요? 자기 조별로 모여 있는 사진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겠습니까? 셀카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안 한 이유가 지금은 좀 서로 친해지기도 했고 아니까 셀카 찍어서 오늘 저한테 보내줍니다. 셀카를 좀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대요. 아, 저 일반 보편적인 모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저희 사진에 같이 등장해 보시는 네? 같이 찍어도 될까요? MG. 아, 그냥 이렇게. 예. 앉으셔서 아, 앉아서. 하나 찍읍시다. 그냥. 이말 찍어요? 이거를 저희가 광각으로 해서 아까 딱 이런 느낌을 찍습니다. 아, 그럼 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네, 턱을 좀 당겨서 약간 밑에 땅을 땅을 보라고 이렇게? 책상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테크 저걸로 할까요? 피크민? 뭘 모르겠어요. 아, 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자, 3초 뒤에 찍겠습니다. V? 이 V. V를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네, 맞아요. 갑니다. 하나, 됐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아, 느낌. 근데 그렇구나. 여기 일리 치는구나. 보내줘 이것도. 아, 그래. 이거는 어디에 올리면 제 이메일로 제가 메일 줄게요. 네. 살짝 찍을까요? 예. 오늘 영광입니다. 머리 찍는 건가?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자, 여러분 우리 정리할까요, 여러분? 예. 오늘은 제가 일부러 좀 시간을 좀 느렸습니다. 느려서 좀 시험치 다음 시간이라서 조금 느긋하게 좀 했고 사진을 여러분 다 처음 찍었죠, 여러분 그죠?